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오늘도 계속 나오시는 분 나왔습니다. 예,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예, 오산 사람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전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오는데 뭐 눈 많이 내리진 않았나요 오늘? 근데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가지고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말씀해 주세요. 오산에는 많이 내렸습니까? 오산에? 예,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오산에서 오는데 네. 눈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차 위에 눈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아, 벌써 쌓였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나 어제 오산 시장님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오산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기회를 통해서. 예. 아직 뵌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예, 얼마나 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 아, 맞네. 우리 어제 나오셨네요. 이번 주. 당은 달라요. 예.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오늘 또 정원 대본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소원들 빌고 싶으신지 좀 듣고 그러게요. 싶어요. 예, 두 분 어떤 소원 있는지 일단 뭐 신주 패널. 오늘인가요? 예, 정말 오늘이더라고요. 저는 내일인 줄 알았더니 예. 뭐 소원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뭐 의외로 막 결혼 이런 거 장가 결혼 모든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모든 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 항상 뭐 늘 비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뭐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빨리 좀 이 혼란 좀 극복하고 특히나 요새 양극단의 지지 세력들이 너무 맞아요. 좀 심한 예. 상대방에 대한 공격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혼란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집회 현장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별일 없으면 매주 아. 가는 편입니다. 네. 우리 신주 패널은 저는 안 갑니다. 가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추워요. 근데 확실히 정치인 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개인적인 소망 이런 거보다는 어떤 우리 국가의 미래, 어떤 안위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기 좋습니다. 아이 겉으로만 그러는 거고 속으로는 또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러니까 막 나는 주름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극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어제. 네. 그리고 내일 마지막 8차 변론이 있을 텐데 일단은 좀 7차 변론까지 좀 하면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번에는 김민주 부대변인님. 사실은 한두 번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안 봤는데 가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거든요. 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 드라마하고 개그 콘서트가 인기가 없는지 예. 잘 알 것 같다고. 대통령의 어떤 직접 질문도 하고 예. 답변도 받고 뭐 짜증도 내고 이 모습들이 보이시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나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요. 예. 예. 근데 너무 지금은 좀 반포기 상태처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만간에 이제 8차까지 끝나고 아마 한두 번 정도 종결 변론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게 거의 뭐 확실한가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변론을 다 했고 8차까지는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헌재가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정리하고 평의하고 한 열흘 정도 요번에는 뭐 명확하니까요. 뭐 나온 증거들이 한 열흘 정도 평에 걸쳐서 늦어봐야 3월 초에는 선고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조 패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도 있게 하다 보면은 정확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진짜 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이유를 굳이 꽤 맞추고 있느냐, 이거를 좀 국민들께서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 탄핵은
단심입니다. 한 번에 끝나요. 예, 예. 한 번에 끝나는 만큼 더 면밀하고 세심히 따질 것은 따진 다음에 결론을 내야지 예.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실 수도 있고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 보면은 증인들을 좀 불러다 놓고 90분 초시계를 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요번에 말이 안 그랬죠.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네. 증인들이 지금 검찰 조서와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정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 검찰 조서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 피의자가 검찰 조서상에서 얘기한 것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것은 증거물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야기와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다르면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9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안에 대답하지 못한 것을 추가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과연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보면요. 주요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같은 분들. 예. 최순실 씨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6시간 반을 증언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각 증인들을 보면은 90분이란 말이죠. 1시간 반입니다. 예. 산술적으로만 봐도 4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특히 한 번에 끝나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진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김민주 부대변인 이 헌재의 속도전 이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신조 패널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초시계 등장은 사실 이게 진영을 막론하고 많은 그 법조인들이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이례적인데 예. 이런 거죠. 그 자꾸 이제 그 예전 박근혜 때하고 비교를 하는데 박근혜 때는 최순실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임을 했고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뭐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엄령 포고문에 이미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부터 해서 국무위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국정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걸 봤잖아요. 예. 그 선관위 선관위 군대가 들어간 걸 봤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더 이상 무슨 뭘 더 아니 근데 조사할 게 근데 이제 있겠어요. 이렇게 속도전을 내게 되면 방금 신조 왜 부대변인 속도전을 내야 얘기한 되냐면 것처럼 이거예요. 논란이 있으니까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논란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속도전을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그 재판부가 공수처가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거를 3번이나 거절하고 구속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해서 12번인가를 갖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12번 다 졌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12번을 다 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그렇게 본인 말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극한의 대립 구도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GDP는 1.9에서 1.5까지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무정부 사태가 유지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도 침탈되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지 아니면 이 혼란의 시대를 계속 무정부 상태인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네. 있고요. 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도 이런 딴지를 거니까 헌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13번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법리적으로 지는 것도 알아요. 그분들도.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죠. 그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별로 변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변호에선 진다, 법리적으로 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선동을 하기 위해서
헌재에 대한 공격마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헌재마저도 부정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누구의 근거를 대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책임에 의해서 지금 신속하게 예, 재판을 치르고 알겠습니다. 있다. 예, 아니 근데 예. 헌재 재판이 사실 뭐 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론도 중요하다. 국민이 얼마큼 수용하느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론도 하지만 국민들도 사실 거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뭔가 아까 증거가 명확하다고는 하셨지만 그 검찰 조사로 나온 증거를 인용하겠다는 거지 그게 지금 맞다 아니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증거와 거에서 증언의 조금, 신빙성 문제는요 재판사항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뭐 공정성이나 국민 수용성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뭐 예상하시는지 우리 신주호 패널? 이렇게 돼버리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나라는 내전 상태로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을 지금 준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젠가요? 정영식 재판관인가 헌법재판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법재판은 특히 탄핵 심판은 분명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고인이 검찰 조서상과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회 그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한 행사다. 이거에는 제가 볼 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지 포고령이나 이런 일련의 것들에 의해서 국회의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국헌 문란이고 예. 그것이 헌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포고령 작성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에서 나온 국회의 활동 금지, 정치 활동의 금지라고 하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계엄 사령관에 의해서 포고령이 발표가 돼서 그 포고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었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 국헌 문란을 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정치활동 금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을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것은 선거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유권 해석을 내놨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법률 위반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그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 노무현을 대통령직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갔던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과연 그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여부가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과정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은 뭐냐면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속도전 있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괜히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더 큰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께 이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제1차장이라든지 그 좀 약간 뭐랄까 그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측에서는 좀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걸고 넘어지잖아요. 뭐 요원이냐, 뭐 인원이냐, 뭐 저 의원이냐. 근데 계속 일관된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말이 안 바뀌었는데 요 용어를 바뀐 거 가지고 되게 문제를 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죠. 자 보세요. 애초에 자꾸 이거를 그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대국 10대 대국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의 나라에서 그 세계 5위의 군대를 동원해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침범하면 안 되는 전쟁 상황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군대를 국회에 보낸 일입니다. 예. 이게 애초에 총론이에요.
그다음에 그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총론인데 이거를 총론적으로 지니까 자꾸 말꼬리를 잡으려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트집 잡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이. 법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나 역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반복시키고 그거를 강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트집 잡고 그 트집에 대해서 근데 그 트집 잡은 거 계속 졌다니까요. 문제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거 지금 하나라도 인용되거나 합당한 게 있습니까? 예. 맨날 저 예를 들어서 인원 같은 것도 인원 끄집어내 나 인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1분 있다가 인원을 연달아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그 맥락은 달랐다고 말을 예, 했습니다. 거짓말을 예.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던 것도 창피한데 더 창피한 거는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시키고 대립시키는 거예요. 예. 최소한 저 박근혜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일단은 뭐 근데 국무회의 절차나 군대 투입 의도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저희가 아니죠. 확정 지을 수는 이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는 거 이건 반란입니다. 쿠데타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예. 게 국무회의의 가동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부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따지려면 내각의 총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내각의 총책임자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각했죠. 기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기각을 합니까?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서한 적 말씀드리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모든 증인들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증언과 예. 검찰에서 하는 그 진술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신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좀 차이가 많긴 하죠. 차이가 커요. 예, 예, 곽종근 같은 분은 차이가 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영식 재판관 같은 분들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썼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을 파면하겠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서 지금 모든 심리 과정을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3번이나 걸쳐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부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헌재가 이거를 갖다 기각한 이유는 뻔한 일을 갖다가 계속 트집 잡고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재판을 절차를 방해하려는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쐐기를 박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달라지는데 아까 근데 말씀하신 그 메모나 이 용어는 지금 어쨌든 좀 집요하게 재판관들도 물어보기 예. 때문에 이게 일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4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원래 안 싸우시던데 오늘따라 좀 중요하니까 싸우시네요. 상황이. 이따가 4부에는 우리 그 양측 진영 대결 돼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